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교수가 발표한 이 이론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는 바디랭귀지가 55%, 목소리는 38% 있는 반면에 말하는 내용은 단지 7%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는 7%밖에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한다는 말인데요. 이 메라비안 법칙의 핵심에는 언어의 의미가 비언어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전하는 이들의 바디랭귀지나 목소리에 따라 달리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전문가들은 이 메라비안 법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언어의 의미와 바디랭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듯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바디랭귀지 그 자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의 바디랭귀지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소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홀리원이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문을 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라는 홀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열렸던 유스 캠프, 청소년 캠프에 관한 내용을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2022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얍교회의 유스 캠프가 GVF에서 열렸습니다. 얍 학생들을 중심으로 필리핀, 차모로, 축, 팔라우 학생들 55명이 모였습니다. 요사이 밤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GVF 교회 안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큰 텐트를 쳐서 강의실과 식당으로 사용했습니다. 한쪽에는 남학생들을 위한 샤워실 텐트, 그 건너편에 여학생들을 위한 샤워실 텐트를 쳤습니다. 주차장에 농구장과 배구장이 있어서 학생들은 시간 되는 대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농구와 배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한국인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괌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캠프를 할 수 있을까? 텐트 교회에서 얍섬 사람들 70명, 80명이 예배 드리는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인 얍교회가 이런 큰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유스 캠프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얍교회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21살의 로버트, 나탄, 라이언, 금년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의 제이본, 베네사,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살의 헬서, 나탈리가 캠프를 도왔습니다. 로버트 라단 라이언은 작년에 필리핀 YM, 유스 위더 미션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6개월 코스를 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지도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학생들을 안내하고 통제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팀이 식사를 준비하면 다른 팀들은 청소를 하거나 다음 행사를 위하여 의자와 물건을 옮기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만 부모님들이 바베큐를 굽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캠프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준비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과 학생들 자신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마다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폼페이교회의 다니엘 목사님 전한 Knowing Who You Are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살을 생각해본 학생들이 있는가? 여러 학생들이 손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겪는 괌으로 이주한 섬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학생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괌의 교회를 살리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괌의 앞날을 위한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몇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섬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들과 잘 어울릴 수가 있는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섬 사람들이지만 큰 문제 없이 어울릴 수가 있다. 얍교회의 제임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얍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가? 제임스 목사님은 오픈 마인드로 다른 섬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불편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유스 캠프는 섬 사람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동시에 섬 사람들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스 캠프가 끝난 후에 얍교회의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과 우리들에게 풍성히 은혜 주신 은혜로 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유스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사랑으로 도네이션해 주신 것, 관대한 도움을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심처럼 이번에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유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서태평양에 위치한 괌에서 보내온 변성유 선교사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서지의 선교사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했던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들이 모여 작은 세미나를 열었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즉 각자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임상 분야 관련 경력을 가진 저희들이 이해한 선교적 필요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접하지 않은 민족, 교육에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순종하겠는지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과대학 이런 듣기만 해도 지레 겁먹는 일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제대로 화려하게 남길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닌 낮은 자세로 찾아가고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 의료 사역으로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직접 발로 찾아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치료와 함께 주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나가고 누가 새로 들어오는지 다 파악되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더군요. 지금은 이 복음 의료 사역이 씨가 되어서 어떤 마을은 어린이 결연 사업으로 자라고 있고 어떤 마을은 모자 복원 사업으로 또 어떤 곳은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면서 더딜지라도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부지로 오래전에 사두었던 곳에 매일 고아원 아이들 등굣길에 찾아가서 땅밟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여성교육이라는 행복한 하나님의 꿈 앞에 서 있습니다. 직업기술학교를 통해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이곳의 가난하고 눌린 여성들이 위로받고 교육받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사랑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울어야 하고 고민도 고통도 고뇌도 피로감도 클 것이고 포기하고 싶으리만큼 답답한 일, 홀로 서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서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선교지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13일차 김동선 목사의 일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 맞는 주말 아침이다. 어젯밤 2, 3시경에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져 나갈 정도의 심한 바람이었다. 양철 지붕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갈대 지붕들은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심한 바람이 지나고 고요하고 따뜻한 아침을 맞이한다. RCF 센터의 일주일. RCF 센터의 서, 양, 김 선교사들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 매일 자기 몫의 일들을 해내고 함께 주요 미팅들을 주관하거나 참관한다. 월요일에는 아동 결염 사업인 CDP 프로그램 담당 스태프들의 미팅이 있는 날이다. 서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 후에 일주일 사업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요즘은 파키스탄의 한 선교사님이 만들어주신 원스토리라는 성경 공부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교재이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체 멤버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알고 싶다는 스태프들이 많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CDP 스태프들이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결연 아동을 돌보고 개인 전도를 한다. 서 선교사는 스태프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아이들의 가출이나 긴급치료,
전도와 결신자 관리 등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 양 김 선교사는 스태프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며 참관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화요일 저녁에는 모든 멤버들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요일 오후에는 행복학교 교사들의 성경 공부가 있다. 수요일은 오후 수업이 없는 대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 선교사가 같은 교재를 사용하여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금요일 오전이 되면 일주일간의 사역을 평가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서 선교사는 신학교, 교회, 학교, 유치원 등의 기관 운영을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리더들에게 대부분을 위임하고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산 후에 토요일은 RCF 센터 전체가 대청소를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토요일 오전에 CDP 단체 활동이 있었다. 게임이나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을 위한 교육과 성경 공부 등의 영적 부분의 활동을 진행하고 급식도 했다. 지금은 잠정 중단 상태이다. 오후 3시에는 새롭게 시작한 주일학교 교사 모임, 4시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리더 모임이 있다. 그렇게 주일을 맞이한다. 전체 모임과 개인 시간의 균형을 잡아가며 사역해야 지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카메룬의 하루 일과. 카메룬 사람들은 동틀때를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듯 하다. 관공서와 학교는 7시 30분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3시 30분 정도에 마친다고 한다. 서민들은 점심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는 곳이 많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에 저녁 시간에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낮 동안 너무 정신없게 살다가 밤에야 비로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에 비해 이곳은 더 적게 일하고 일찍 하루를 마친다.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 꼬집었다. 현대인은 자신의 생산성이 높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과로 사회이다. 아프리카의 시간은 보다 천천히 흐르고 있다. 2시가 넘어가면 오늘 너무 많이 일한 것 같아 라고 흡족해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자신이 쓸모 있음을 증명하지 않고 주어진 능력과 형편에 맞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도 점차 빠른 문명의 시계가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아프리카도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아시아의 시간을 따라가게 될까? 여성직업기술학교 부지 방문. 오후에 여성직업기술학교 부지를 방문했다. RCF 사역 초기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3천만 세파, 약 6천만 원을 주고 이곳 부지를 마련했다. 사역의 방향이 방문 진료와 어린이 교육사업, 영성훈련 등으로 전환되는 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땅이다. 아동 결연 사업과 학교와 교회 사역 등이 안정이 되자 서 선교사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또 다른 마음의 짐을 풀어놓는다.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많은 여성이 문해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와 출산,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자립을 꿈꾸려는 마음의 짐이었다. 올해 7월부터 이곳의 기아대책의 협력으로 여성직업기술학교 공사가 시작된다. 7억 원의 공사 비용 중 벌써 절반의 후원금이 약정된 상태이다. 건물이 들어서면 일단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초, 중등 연령대의 여성들과 장애 여성들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갈 생각이다. 6헥타르의 부지에는 잡목이 많았고 40여 채의 불법 주택들과 텃밭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이곳까지 도시가 확장된 것이다. 은가운데레로 들어가는 로터리가 생겼고 호텔, 버스터미널, 대학교 등의 건축이 활발하다. 집 한 채 없이 비어있던 이 지역에 벌써 수백 채가 되는 집들이 들어섰다. 그 바람에 원치 않게 이 부지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원래의 소유자가 사람들을 속이고 이 부지를 이중으로 판매해버리는 바람에
소송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찾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땅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재수가 좋다기보다 사유로부터 받은 교통과 기관시설 투자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곳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립센터의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면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경계까지 돌아보며 이곳에 시작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이미 지어진 저 주택들을 철거하지 않고 키부츠나 브루더호프 같은 마을 공동체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본다. 티정호수. 서선교사가 주말 깜짝 선물로 우리 가족을 산지에 있는 티종호수에 데려다 주었다. 해발 1300m 이상 되는 언덕으로 한참을 달리자 갑자기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티종호수는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긴 칼데라 호수였다. 이곳이 과거 화산지대라는 설명이다. 폭은 600에서 300m 정도였으며 그 깊이는 공식적 기록이 없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명한 데이트 코스로 알려져 있다. 푸른 풀과 잡목이 무성한 산지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꼭 동화 속 호수 괴물이 살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척박하기만 할 것 같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의외의 장소가 숨어 있다. 우리 삶 속에도 천천히 몸을 낮추어 걸으면 이렇게 아름다움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싶다. 서 있는 곳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지형이어서 시야가 탁 트였다. 호수 너머로 내륙으로 끝없이 펼쳐져 보이는 초원들이 보였다. 저 너머에는 어떤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을까? 광활한 초원의 푸르름을 가슴 가득 담고 산을 내려왔다. 오늘은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먹으며 보냈다. 아침에는 호밀빵에 어제 시티마켓에서 구입한 프랑스산 치즈와 햄, 양배추와 토마토 샐러드를 먹었다. 점심에는 농모 상표의 둥지 냉면에 삶은 계란을 넣어 먹었다. 냉면은 선교지에서 맛볼 수 없는 품목이어서 좋아할 것이라며 조언해 주신 한 선교사님 덕택이었다. 저녁은 호박잎과 비름나무를 넣어서 비빔밥을 먹었다. 즉석 미역국에 남은 수제비 반죽을 떼어 먹었는데 이건 역시 맛있었다. 디저트로 시원한 망고를 신나게 먹었다. 갈비라 하는 씨 부분을 입에 대고 개걸스럽게 쪽쪽 빨아 먹었는데 입술 주변이 간지럽고 따끔거린다. 망고 씨 부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너무 사랑하지는 말자. 다친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 관한 이야기를 서지의 선교사 그리고 김동선 목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라는 제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의 선교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당대의 최고의 지성 고 이어령 교수님이 최근에 이 생을 달리하셨죠. 마치 고 송혜 선생님이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놓고 힘들어 하셨듯이 고 이어령 교수도 잘 나가던 외동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 하셨지만 그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자녀가 오히려 힘들어하듯이 그녀의 외동딸도 많이 방황하다가 미국 LA로 건너가서 미 검찰이 되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다가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지성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아버지 이어령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막내인 제가 60을 넘고 큰형님이 7순을 지냈으니 이젠 살아갈 날들보다도
생을 잘 정리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젠 돈을 더 버는 것보단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의 펜션을 장만하는 지혜로운 우리 형님과 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름등불 예비한 지혜로운 5 신부처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수상한 거리라는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 We Make History를 끝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때문에 눈치 보는 내 마음 자유 잃었던 그런 날 주님 찾아오셨네. 나를 아시는 주님 쓴뿌리를 보시고 가만두지 않으시며 아파하시는 그런 날 주님을 신뢰하네. 무거운 짐 벗어봐